태국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 국경 돌파 6일 만에 12만 발 증발. 태국군 긴급 요청 20만 발 필요합니다. 미국 지원 가능 물량 5만 발. 나토 창고 텅 비었습니다. 일본 자국 방어로 동결.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방산 수출 6위, K9 천문 수출국. 포탄만큼은 한국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펜타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 탄약 비축량 7일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믿었던 마지막 카드가 무너진 겁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죠. 그리고 끝내 드러난 진실. 한국의 산들이 숨기고 있던 끝없는 터널. 360만 발의 침묵. 932번 침략당한 나라가 70년간 조용히 준비한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세계 6위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전 세계가 사가는 무기들이죠. 그런데 펜타곤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 탄약 비축량 7일분. 생산은 폭발적인데 비축은 최하위. 나는 그 순간 이 숫자가 거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윌리엄 헤이든입니다. 나토 합동 군수 분석관으로 12년을 일했죠. 숫자 외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탄약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루에 10,000발을 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도 똑같이 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발입니다. 1년이면 360만 발이죠. 유럽 전체가 탄약을 퍼부었습니다. 독일 창고가 텅 비었고 프랑스도 한계였습니다. 영국은 3개월 전에 이미 바닥났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전면전이 됐죠. 포병전이 시작됐습니다. 6일 만에 12만 발이 증발했습니다. 태국군은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최소 20만 발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즉시 지원 가능한 물량은 5만 발이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됐죠. 나토 창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 생산 능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월 생산량 3만 발. 태국이 요구한 20만 발을 채우려면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펜타곤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방산 수출 6위. K9 자주포는 폴란드에 1000문을 팔았고 호주도 100문을 계약했죠. 이스트 유럽 국가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K9 200문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군 탄약 비축량 보고서입니다. 장성 하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7일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죠. 다른 장성이 되물었습니다. 전쟁 기준 7일분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말입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그 순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지난 3년간 170억 달러 증가. 생산시설, 2배 확장. 화약 특수강 연구 예산 폭등. K9 생산 라인 3개 증설. 그런데 비축량은 7일분? 말이 안 됐습니다. 생산국이 비축을 포기한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준비를 안 했다고?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휴전 상태가 70년째 지속 중이죠.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군 120만, 탱크 4,000대, 대포 8,000문. 그런 나라가 탄약을 7일분만 쌓아뒀다. 회의실에서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마저 지원이 불가능하면 일본 방어선이 흔들립니다. 다른 장성이 이었습니다. 대만도 문제고 필리핀도 문제입니다.
아시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나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3차 교차 검증을 거친 자료였죠. 그럼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K9 수출 천문. 탄약 소모량 하루만 발 기준. 7일이면 7만 발. 폴란드 계약 물량만 해도 수십만 발이었습니다. 어떻게 7일분만 남기고 수출을 한다는 겁니까? 논리가 붕괴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7일분. K9 수출 천문. 170억 달러. 이 숫자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이 숫자가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십시오. 일주일 뒤 나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죠. 인천공항은 평온했습니다. 전쟁 직전 국가의 공항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탄약이 7일분밖에 없다는 나라치고는 너무 평온했죠. 한국군 연락 장교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여유로웠죠. 편안한 여정이셨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죠.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국방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회피였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는 붐볐습니다. 물류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달렸죠. 건설 현장도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수십 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 같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수출 계약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차질 없습니다. 비상 징후는 없습니까? 김 대령이 잠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항상 비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70년째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비상이 일상이죠.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한국 방산 수출액 2021년 70억 달러, 2022년 140억 달러, 2023년 170억 달러.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산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디펜스, 공장 3개 증설. 풍산, 화약 생산 라인 2배 확장. LI지넥스1, 연구 인력 30% 증원.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축량만 7일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펜타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재검증 요청합니다. 한국 비축량 데이터 오류 가능성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3차 검증 완료. 오류 아님.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 수치. 그럼 한국이 의도적으로 낮게 발표했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펜타곤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국 전선 악화. 캄보디아군 국경 돌파. 긴급 지원 요청 20만 발. 나는 계산했습니다. 미국 즉시 지원 가능 물량 5만 발. 나토 추가 지원 가능 물량 2만 발. 총 7만 발. 13만 발이 부족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방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호주는 생산 능력이 없었죠.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남은 건 한 곳뿐이었습니다. 한국. 하지만 한국은 7일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였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대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국방부로 가시죠. 차는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죠. 여러 번 보안 검색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브리핑실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죠. 몇 명의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장성이 일어섰습니다. 헤이든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박성훈 중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으시죠. 곧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도 전체에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점이었습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분석관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점을 가리켰죠. 이곳은 공개 가능한 비축 시설입니다. 두 번째 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들이 계속 불을 밝혔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곳이 비축 시설입니까? 박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7일부는 공개 가능한 최소치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7일부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박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195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입니다.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타났죠. 산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70년. 70년 동안 이 나라는 산을 파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김 대령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출발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멀리 갑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 달렸죠. 그리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곧 도착합니다. 김 대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산으로 향했죠. 민간인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검문이었죠. 군인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10분 뒤 두 번째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했습니다. 차량 하부까지 검사했죠. 통과했습니다. 또 10분 뒤 세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안입니다. 김 대령이 짧게 답했습니다.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죠.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등산로 같은 길이 보였고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여기가 시설입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김 대령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따라갔죠. 50m쯤 걸었을까? 김 대령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뭔가를 만졌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겨진 철판이었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판이 열렸습니다. 그 아래 키패드가 보였습니다. 김 대령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그리고 땅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땅 한가운데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죠. 2m, 3m. 거대한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어가시죠. 김 대령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따라 내려갔습니다. 10m쯤 내려갔을까?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웠죠. 김 대령이 다시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온도가 확 낮아졌죠. 온도 15도, 습도 45%로 유지됩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죠.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바닥엔 레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은 콘크리트로 마감돼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터널은 계속됐죠. 중간중간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구역이 몇 개입니까? 이 시설은 12개입니다. 이 시설은? 네, 이 시설만 12개입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다른 시설도 있다는 겁니까?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 왼쪽에 큰 문이 나타났습니다. A구역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탄약이었습니다. 끝없이 쌓여있는 탄약이었습니다. 155mm 포탄, 105mm 포탄, 박격 포탄. 모두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A구역만 해도 3개 층입니다. 3개 층? 네, 지금 보시는 건 1층입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자들 사이를 지나갔죠.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실시간 전산 관리 중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모든 상자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죠. 제조 날짜, 수량, 상태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5분 안에 원하는 탄약을 꺼낼 수 있습니다.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자에 20발. 한 층에 1000상자쯤 보였습니다. 그럼 2만 발. 3개 층이면 6만 발. 그런데 이건 A구역뿐이었습니다. B구역, C구역이 더 있었죠. 12개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소 70만 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시설 하나에만 말입니다. 다른 시설은 어떻습니까? 김 대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어떤 곳은 더 큽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보안 사항입니다. 나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나라는 산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채웠습니다. 탄약으로 말입니다. 70년 동안 말이죠.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932번 침략당했습니다. 932번? 네, 역사적으로 기록된 횟수입니다. 그는 벽을 쳤습니다. 단단한 소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가시죠.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김 대령이 앞서 걸었습니다. 나는 뒤따라갔습니다. 터널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7일부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장이었죠. 우리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 대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70만 발. 한 시설에만 70만 발이었습니다. 그럼 전국에는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 비축량 재평가 필요. 7일부는 공개 수치. 실제 비축량 확인 불가. 추정치 최소 수백만 발 이상.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추가 확인 바람. 구체적 수치 필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라니. 그들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김 대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국방부 작전 시뮬레이션실입니다. 차는 다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죠. 양옆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맨 끝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방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벽은 밝았죠.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3면이 모두 스크린이었죠. 한가운데 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훈 중장도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중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작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죠.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3차원 입체 지도였습니다.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죠. 전면전을 가정하겠습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북한군 선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점이었죠. 북한 주요 표적입니다. 총 5천 개가량입니다. 빨간 점들이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병 진지 2,000개, 미사일 기지 800개, 지휘소 500개, 레이더 기지 300개, 기타 전략 표적 1,400개.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5,000개.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계획이었죠. 우리 측 대응입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3,300문, 다연장 로켓 600문, 전술 미사일 1,200기. 파란 점들이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작전이 시작됩니다. 스크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점에서 선이 뻗어나갔습니다. 빨간 점으로 향하는 선이었죠. K9 분당 발사 속도 분당 6발. 3,300문 동시 사격 시 분당 19,800발.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19,800. 1분에 2만 발 가까이 쏜다는 겁니까? 1시간이면 118만 발입니다. 스크린의 빨간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열, 백. 점점 빨라졌죠. 6시간 경과. 빨간 점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12시간 경과. 80%가 사라졌습니다. 24시간 경과. 빨간 점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은 사실상 종료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하루 만에 끝난다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는 7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72시간입니까? 완전한 제압을 위해서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48시간, 72시간. 모든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총 소모 탄약 360만 발. 360만 발. 72시간에 360만 발이었습니다. 나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0만 발. 1시간에 5만 발. 분당 800발 이상이었죠. 이 물량이 준비돼 있습니까? 박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지도에 초록색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점이었죠. 비축시설입니다. 어제 본 곳도 포함입니까? 네, 포함입니다. 나는 점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너무 많았죠. 이 모든 곳에 탄약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박 중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953년부터입니다. 휴전 직후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시작했습니까? 박 중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지도가 나타났죠. 1950년 한반도였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지도에 빨간 화살표가 그려졌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화살표였죠. 3일 만에 서울을 잃었습니다. 탄약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총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까?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불이 켜졌죠. 박 중장이 나를 봤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버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끝내는 나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이 나라는 72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360만 발로 말입니다. 박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7일분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7일이면 충분하니까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는 방어를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억제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죠. 한국은 준비돼 있다고 쓸까요? 아니면 한국은 전쟁을 7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쓸까요? 둘 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죠. 나는 펜타곤에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한국 비축량 문제 없음. 오히려 과소평가됐음. 상세 보고는 귀국 후 직접 브리핑 요청. 다음 날 아침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펜타곤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군 사령부였죠. 전선 붕괴 위기. 캄보디아군 국경 돌파. 긴급 지원 요청. 최소 20만 발 필요.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김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국입니다. 20만 발이 필요합니다. 김 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로 오시죠. 30분 뒤 나는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박성훈 중장이 나를 맞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 보낼 수 있습니까? 48시간 안에 5만 발 출고 가능합니다. 5만 발입니까? 네, 우선 지원 물량입니다. 나는 계산했습니다. 5만 발이면 태국군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추가 물량은 일주일 안에 준비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 비축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비축량에 영향이 없다. 5만 발을 보내도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럼 대체 얼마나 쌓아뒀다는 겁니까?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계가 탄약 부족에 시달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죠. 우리는 혼자 싸워야 했던 나라입니다. 1950년 말입니까? 네, 그때 배웠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박 중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지킬 수 있을 때만 돕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태국에 155mm 포탄 5만 발 긴급 지원. 세계가 놀랐습니다. 비축량 7일분인 나라가 5만 발을 지원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7일분은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태국에 첫 물량이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인천항에서 출발한 화물선이었죠. 5만 발의 포탄이 방콕 항구에 내려졌습니다. 태국군은 즉시 전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가 바뀌고 있다. 한국제 포탄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후퇴했죠. 단 하루만이었습니다. 나는 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추가 지원도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일주일 뒤 3만 발 더 보냅니다. 그럼 총 8만 발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자국 비축에 문제 없습니까?
김 대령이 웃었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360만 발을 준비했습니다. 72시간 기준 말입니까? 네, 8만 발은 2% 정도입니다. 나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8만 발이 2%면 전체는 400만 발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죠. 나토도 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말입니까? 네, 지금 매일 10,000발씩 쓰고 있습니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지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우리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 대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월 3만 발 정도는 가능합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월 3만 발. 1년이면 36만 발이었습니다. 유럽 전체 생산량보다 많았죠. 정말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 나토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긴급 회담이었죠. 나도 배석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유럽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말입니까? 네, 탄약 부족으로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성훈 중장이 답했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얼마나 가능합니까? 월 3만 발, 6개월 계약 가능합니다. 사무총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 3만 발이라고요? 네, 155mm 포탄 기준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제 가능합니다.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이 한국에 빚을 졌습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빚이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1950년 말입니까? 네, 그때 유엔군이 왔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은 나토에 6개월간 18만 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태국과 합치면 26만 발이었죠.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나토도 아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녁 나는 박 중장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중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습니까? 박 중장이 잠시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932번 침략당했습니다. 김 대령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두려움 때문입니까? 박 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각오 때문입니다. 각오? 다시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전쟁이 없어도 말입니까? 박 중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건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비가 평화를 만든다. 이 나라는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마지막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가보시겠습니까? 왜 거기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갔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형제상이 보였죠. 한 형은 북한군 군복을, 다른 형은 한국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형제들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관이 나타났죠. 가장 먼저 본 건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 서울이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피난민이었습니다. 짐을 이고 걷는 사람들이었죠. 아이를 업은 여자, 노인을 부축하는 남자. 우리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무기 전시관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가 보였죠. 김 대령이 포신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억입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당한 그날을. 그래서 준비했습니까?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야외 전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K2 전차도 보였죠. 분석관님, 우리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제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60만 발도 그래서 준비했습니까? 네, 7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평화 말입니까? 네, 준비로 지키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 대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말입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었죠. 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끝내는 나라라고.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끝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군요. 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저 불빛들을 지키는 겁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준비했지만 원하는 건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김 대령이 나를 배웅했습니다. 좋은 여정 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분석관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돼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평화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나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4시간 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장성들, 분석관들, 정책 담당자들. 모두 한국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 탄약 비축량 실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일부는 공개 수치입니다. 실제 비축량은 확인 불가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최소 36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360만 발이라고요? 네, 72시간 전면전 기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부터 산악 지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70년 동안 말입니까?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3,300문, 분당 발사 속도 19,800발. 시뮬레이션 결과 24시간 내 주요 표적 80% 제압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의 지원 능력입니다. 태국의 8만 발 지원 완료. 나토의 월 3만 발 6개월 계약 체결. 자국 안보에 영향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한국에 의존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한국은 자국 안보를 먼저 지킵니다. 그 다음에 돕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전쟁기념관 사진이었습니다. 형제상이 보였죠.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932번 침략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나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360만 발은 공격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72시간은 작전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장성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한 장성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준비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개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의 숫자를 믿게 됐다. 360만 발, 72시간, 3300문. 이 숫자들은 전쟁을 부르지 않는다. 전쟁을 막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웠죠. 한국처럼 말입니다. 나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핵으로 평화를 만든다고 믿었다. 한국은 준비로 만들고 있었다. 한 번 당한 나라는 있다. 두 번 당한 나라는 없다. 한국은 70년 동안 준비했다. 조용히, 철저하게. 이제 세계가 그 이유를 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짜 강국은 총을 쏘는 나라가 아니라 총이 필요 없는 나라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의 7.1부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직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